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 표현 도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리스트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리스트는 순열이라고 불리는 순서가 있는 1차원 선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후 관계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값을 다루는 명확한 규칙과 함께 작업하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값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작업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풀어볼 문제입니다. 리스트를 다루는 차시에 나온 문제이니까 당연히 리스트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문제일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친구랑 카드 게임을 하는데 내가 가진 카드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걸 만약 자료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친구와 하고 있는 게임의 현재 상태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면, 혹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표현해야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리스트는 숫자 리스트도 문자 리스트도 될 수가 있죠. 복잡하게는 숫자와 문자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는 단순한 자료로 저장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숫자나 문자 정도만 표현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답은 없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중요한 개념이 무언지에 따라 서로 저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의 위치, 순서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종류가 뭔지 알아야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또 무늬가 중요하다, 또 카드에 그려진 무늬 숫자 다 중요하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어진 카드를 가지고 위치만 혹은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늬와 숫자 모두를 기억하려고 할 수 있고, 숫자의 크기만 중요한 사람은 숫자의 크기의 오름차순으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늬만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늬의 이름을 바로 써도 되고 무늬의 이니셜을 기억해도 좋겠죠. 필요하다면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 바꾸되 서로 다른 무늬가 제대로 식별되기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시작 즈음에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고 빼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온 건 여기 보시는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간 데이터를 먼저 가져다 사용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영어로는 first in, first out 혹은 줄여서 FIFO라고 읽습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의 추가와 삭제는 이렇게 됩니다. 규칙이에요. 우선 THIN 이라는 문자가 저장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K를 넣고 싶은 겁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당연히 THIN 순으로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가 저장되는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입력된 순서니까 맨 뒤에 들어가야겠죠. 그 후에 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서 뒤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가장 먼저 들어왔던 글자부터 리스트에서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런 규칙으로 작동하는 리스트는 언제 사용할까요? 입력되는 데이터의 순서가 바로 우선순위일 때 그렇습니다. 즉 우선순위 순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처리하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규칙이 정해진 거죠. 그럼 리스트를 규칙에 따라 구성을 해 놓는 것만으로도 작업의 처리가 보장되겠죠. 이번에는 후입 선출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번에는 나중에 추가가 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last in, first out, LIFO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죠. 데이터는 앞 예제와 THIN으로 갖고 값이 추가된 순서는 마찬가지로 THIN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세로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야 이해가 좀 더 편하거든요. 여튼 이 리스트에 글자 K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I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선입선출과 뭐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할 때 이제 서로 다른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느냐면 맨 마지막에 추가된 자리에서 가져가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름 그대로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할까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데이터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입력 순서의 역순일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언뜻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사례를 살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를 처리하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의 처리가 보장이 됩니다. 즉, 리스트에 적힌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응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맛있는 빵집 녀석들이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철수가 빵집 주인인데 아주 잘 되는 빵집입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 같은 모양입니다. 여튼 그래서 먼저 오신 손님에게 먼저 입장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평한 규칙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일상에서 자주 보는 거라 어렵지 않죠. 바로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죠. 명부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이 컴퓨팅 사고 시간이니까 종이 명부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데이터 저장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고 순서가 명확한 그리고 값의 추가 삭제, 작업 위치 이런 게 명확한 자료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도 되겠죠. 리스트이고 선입 선출 규칙을 사용할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매장이 꽉 차 있는데 손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기 손님을 명부에 기록합니다. 아직 같은 상황이에요. 손님이 아직 안 나갔어요. 손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추가하고 계속 오는 손님에게 같은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손님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손님이 한 명이 나가서 대기 중인 사람 중에 한 명을 입장시켜야 합니다.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왔던 길동이겠죠. 그래서 길동이를 입장시키고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그 다음은 영희, 그리고 먼저 온 순서대로 입장을 합니다. 즉, 선입선출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리스트를 확인했을 때 아무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게 무엇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대기하는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명단 관리를 사실 왜곡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해야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단순하지만 종류가 아주 많은 작업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철수가 간혹 실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작업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실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실수한 이후에 한 작업은 다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실수했던 부분까지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작업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철수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기억을 돕기 위한 보조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만들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려면 디테일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차례로 처리하거나 했던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법이 먼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을 계획대로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문서를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글자를 입력할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두고 문서를 만들지는 않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계획의 완성과 동시에 문서 완성 아닐까요? 오타도 없는 계획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사용하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던 일을 기록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리스트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철수가 잘라내기, 붙여넣기, 개체 이동, 글꼴 크기 작게 이런 순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다시 되돌리려면 기억을 해야 하니까 리스트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위에 보이는 건 실행 버튼이고 아래 보이는 게 리스트인데요. 잘라내기, 붙여넣기, 개체 이동, 글꼴 크기 작게 이렇게 작업한 순서로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기억을 합니다. 즉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중에 실수를 발견해서 실행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장 최근에 한 작업부터 취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가장 나중에 추가된 작업을 삭제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작업도 취소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 실수가 고쳐지지 않았으면 계속 실행 취소를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을 거슬러 올라가며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후입 선출입니다. 이 문제의 사례는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흔히 보는 사례입니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제목은 미로에 빠진 나들이입니다. 철수가 미로 숲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뻔할 것으로 생각했던 미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만약 철수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격자 모양으로 된 미로를 탐험을 하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면 다시 제대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던 길을 돌아 나와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갔던 길을 다시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이동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이동을 해야 하겠느냐. 또 그리고 만약 되돌아 나와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기록된 내용을 어떤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로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막연하게 느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죠.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둘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이동 방향. 예를 들어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왼쪽, 오른쪽 이런 식이죠. 돌아 나오려면 저장된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부터 역순으로 활용을 하면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미로가 온전한 격자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으로 표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이 어떻든 입구를 원점으로 두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X축 값과 Y축 값을 하나 더하고 빼서 그거를 기록하는 거죠. 장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저장한다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이동하는 사람의 이동 방향에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방향에 따라 의존적이라서 돌아 나올 때는 데이터 가공이 필요할 거고요. 좌표를 기록하게 되면 저장되는 값이 방향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값을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더 직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격자 모양의 미로의 좌표를 사전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동하면서 좌표를 점차 확장시켜야 할 거고, 여튼 격자 모양의 미로를 좌표 평면으로 보고 행번호랑 열번호를 이용해서 고유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을 하면서 각 위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자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다른 칸에서 돌아 나오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네, 그렇죠. 나중에 기록한 데이터부터 우선 활용을 해야 합니다. 후입 선출이죠. 이렇게 우리는 리스트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응용 방법을 알았으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될 듯 합니다.